컴이 좋아 가연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이 좋아 가연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컴사용 능력 2급 계산 작업. 네, 상시 유형 문제고요. 최근 유형이에요. 제가 신화공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파일로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 잠깐 볼게요. 2021년도, 2022년도에 출제된 유형이고요.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컴R 2급에 나오는 계산 작업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가 뭔가 그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함수 부분은 완벽하게 익히고 가시면 여러분들 최소한 3문제는 맞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문제를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계산 작업 2문제 이상은 꼭 맞으셔야 돼요. 근데 5문제 다 맞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셀에 계산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데이터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절대값으로 고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상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1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필기가 80 이상이고 면접이 70 이상인, 자, 만약에 함수가 없었다면 이거 if문으로 풀 것 같은 그런 유형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average ifs, sum ifs, count ifs 중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합격자 수를 구해, 그러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count ifs로 구하겠죠. 그죠? 자, 다 구한 다음에 계산된 합격자 수 뒤에 명을 표시해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count ifs를 쓰겠습니다. count. 네, count coun까지 가도 요거 있죠. 요 상태에서 탭 버튼 누르시면 count ifs 들어가고요. 자, count ifs는 그냥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 fx 누르셔도 되고 Ctrl A 들어가면 마법사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count ifs는 어떤 함수냐면 조건을, 여러 개의 조건을 주어졌을 때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지금 필기 점수 D3부터 D11 지금 요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80 이상을 찾을 거야. 알겠죠?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을 찾을 거야. 그 다음에 면접 점수 역시 여기 이 범위에서 역시 70 이상을 찾을 거야. 70 이상, 70 이상. 네, 70 이상이 맞네요. 자,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가 같이 만족하는 요거가 하나로 카운트. 요것도 있죠? 그럼 2개. 요거 있죠? 그러면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유형의 함수가 count ifs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잡아줘야 되느냐? 지금 count ifs는 요런 유형의 함수는 문제 순서대로 잡아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D3부터 D11 영역 안에서 첫 번째 criteria range 조건 범위가 되는데 1이 붙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조건 범위. 자, D3, D11에서 뭘 찾을 거예요? 80 이상. 그럼 여기다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80 이상을 바로 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면접이. 그럼 두 번째 criteria range 2. 이번에는 여기 안에서 다시 이번에는 70 이상을 찾을 거예요. 자, 아직 답이 안 났습니다. 요거 큰 따옴표에 묶여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콕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지금 이게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조건 입력하는 곳에서 큰 따옴표를 임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법사를 들어오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넣어져요. 지금 요거 입력한 게 요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볼까요? count ifs 안에 첫 번째 요거 구분됐죠? 뭘로? 인수가 쉼표로 구분됐고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조건.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를 누르면 돼? 확인 누르면 이렇게 5가 계산이 되는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명이 붙어야 돼. AND 연산자 띠링 더블 클릭했고요. 여기 맨 뒤에다가 AND 써주시고 명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류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쉬워요. 마법사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맞으셔야 될 유형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거는 여기 한 칸인데 이거는 여기네. 여기에 수식을 입력해서 이렇게 밑으로 복사하는 형태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필요한 값들이 이 옆에 있는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왔어요. 그럼 요거랑 같은 행에 있는 이거를 가지고 할 거야. 알겠죠? 이 안에서 8번째 숫자, 지금 요거죠. 요거 1이라고 써있는 이 값을 가지고 1이면 지금 이 값이 1이면이 아니라 홀수면 남, 짝수면 여로 해. 그래서 그럼 여긴 남 또는 여가 표시가 될 부분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먼저 8번째 값부터 추출을 하겠습니다. 미드로 추출을 하죠. 자, 미드로 추출을 하고요. 자, 미드 어떻게 돼? 이 문자에서 start number 8번째 끝나는 게 아니라 8번째 문자니까 8번째부터 한 글자를 나는 원해. 이렇게 1이란 값이 나왔어. 이게 홀수네. 그죠? 그럼 난 홀수인 줄 알아. 근데 여기 수식에 써주셔야 돼요. 홀수냐 짝수냐를 알려주는 함수가 mod 함수예요. 자, 이 값 방금 1이란 값을 mod 안에 넣습니다. 자, mod는 뭐냐? 두 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다른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자, 우리 홀수 짝수 인수가 지금 나오는 값이 두 개죠. 그죠? 홀수 짝수 2로 나눴을 때 홀수는 뭐죠? 나머지가 1인 경우죠. 그죠? 자,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구할 거예요. 자, 이건 1이 나왔어. 여기서 더블 클릭 갑니다. 자,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홀수야? 그러면 남. 짝수야? 그럼 여로 표시해. 그걸 누가 할 거야? if 문이 할 거야. 알겠죠? 그럼 이 값이 홀수야? 라고 물어보는 식을 여기다가 작성을 할 거예요. if 이렇게. 이 값이 지금 방금 구했던 1이란 값이 홀수야? 1이 값이 홀수면 어떻게 그 값이 1이야? 라고 물어봐야 돼. 그냥 1이야? 심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답은 나오죠. 근데 정확한 답이 아니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남 아니면 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if 찍고 fx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렇게. 지금 if문은 여기가 조건식을 쓰고 조건에 맞을 때 이게 true일 때 대체할까. 그 다음에 false일 때 대체할 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세 칸이에요. 세 칸. 그래서 첫 번째 칸하고 쉼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인수 잡고 쉼표 있고 세 번째 이렇게 잡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mod 찍고 자, mod 찍었더니 지금 나머지 그럼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여기 미드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미드는 여기에서 8번째 값을 구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if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하긴. 네,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맞춰서 1 홀수, 2 짝수, 홀수 이렇게 하니까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홀수야 짝수야를 구하는 유형의 함수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mod를 가지고 하면 간편하게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1이야. 그래서 그냥 미드 안에 넣고 는 1 이렇게 묻는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 그 문제를 제가 여기다 살짝 이거 mod 없이 미드로만 만약에 구했다. 그럼 if 미드 자, 이 값에서 8번째 값이 는 1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mod가 나왔을 때는 얘가 나눠지는 값들을 그냥 숫자로 바로 자동으로 숫자로 인식해서 계산이 되지만 지금 if문에서 이렇게 조건식을 쓸 때는 이 형식과 이 형식이 동일해야지 정확한 출력값이 나오는데 이게 1은 맞지만 이 1은 여기서 찾은 이 1은 문자 1이에요. 근데 이건 숫자 1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if문인 경우에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이에요. if문에서.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답이 동일한 답이 나오는 거죠. 요거
미드로 바로 해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형식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이건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처럼 취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 부분 알겠죠? 자, 3번 갈게요. 자, 3번 문제 표 3에 출석 B16. 네, 이게 출석했던 표시네. 그죠? 이게 5가 출석 4번. 이건 출석 3번. 그럼 결석 1번. 그죠? 이런 식으로 5의 개수가 1개일 때 25%. 그럼 4개일 때는 100%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표시해라 라고 했어요. 이거 추주함수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몇 개인지를 3개에서 카운터를 넣겠습니다. 카운터. 자, 카운터는 그냥 쫙 잡으면 돼. 알겠죠? 그러면 문자든 숫자든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100%, 이건 75%, 100%, 75%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 그걸 누가 할 거야? 추주문이 할 거야. 알겠죠? 자, 여기다가 추주 갑니다. 자, 우리가 추주했을 때는 문자를 입력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입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fx 들어갈게요. 그리고 쉼표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fx 바로 들어갑니다. 추주 찍고 왔어요. 자, 근데 이게 1개면 2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5%를 바로 쓰게 되면 지금 0.25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출석률의 표시를 할 건데 25%, 50%, 75%, 100%라고 나타내줘야 돼.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25%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문자처럼 취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 알겠죠? 자, 이거는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죠? 이 값이 1이야? 그럼 25%, 2야? 그럼 50%. 이렇게. 자, 3이야? 75%. 근데 이렇게 하면 0.75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고 역시 100%. 알겠죠? 만약에 계산대계를 할 때는 큰 따옴표 안 놓고 그냥 바로 해갖고 계산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률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일반적인 문자일 때는 굳이 큰 따옴표 안 해도 자동으로 넣어지지만 25%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문자처럼 보여줘야 돼.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네, 4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복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할 거고 분류와 생산 일자를 가지고 제품 코드를 표시해라 그랬어요. 자, 분류는 모두 대문자 변환. 생산 일자는 월, 11월만 추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분류랑 오타를 냈어요. ABC야. 그러면 대문자. 그 다음에 생산 일자가 01이야. 그럼 1만 표시. 그리고 가운데 빼기로 연결.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업부터 업 올려줘. 뭐야? 문자를 올려줘. 대문자로 바꿔줘. 자, 어포 안에는 문자 하나만 넣어주면 이게 알아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면 알아서 대문자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방금 컴이라는 대문자에다가 월에 있는 월과 그 사이에 빼기가 연결돼 있어요. 연결. 자, 연결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월만 추출할 거야. 먼스. 어디? 여기서 이렇게. 네. 우리 어퍼 대문자로 추출하는 함수 어퍼. 우리 함수 이런 어퍼 같은 경우는 틱 누르면 여기 보여요. 텍스트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텍스트잖아. 그럼 문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대문자로 바뀌어요. 또 뭐가 있냐? 로우, 낮추는 거. 로어. 이것도 역시 소문자로 바꾸는 거. 역시 이거를 넣게 되면 소문자로 바뀌어지죠. 알겠죠? 아니면 첫 글자만 바꿔주는 proper. 그러면 C만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로 바뀌어져. 알겠죠? 우리 텍스트 함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요거는 컴과 11이 연결된 거예요. 컴과 12가 연결된 거야. 알겠죠? 네, 5번.
자, 이것도 역시 옆에 있는 값은 그대로 쓰는데 이게 표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식을 입력을 했을 때 따로 떨어진 표를 잡았을 때는 수식이 여기 있는 범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고정,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야 돼 라는 걸 미리 알고 가셔야 돼. 데이터를 찾는 함수니까 HLOOKUP이나 VLOOKUP 중에 찾을 건데요. 지금 표가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 1357에 해당되는 값들이 행방향으로 돼 있죠. 39행, 40행. 행방향으로 찾아두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HLOOKUP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죠? 여기가 대칭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HLOOKUP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찾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순위는 구입 총액이 가장 많은 것이 1이야 라고 했어. 그러면 1357이 뭐냐면 지금 이거의 순위가 되겠네. 그러니까 찾을 값은 순위가 되죠. 그죠? 그럼 이 값의 순위를 구해서 요 표에서 1등이야 골드, 1등, 2등이면 골드, 3등, 4등이면 실버, 5등, 6등이면 브론즈, 7등 이상은 일반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순위부터 갈게요. 랭크 EQ가 나왔기 때문에 EQ를 갑니다. 누구의 순위? 구입 총액의 순위. 자, 우리 랭크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랭크 나오면 너무 쉬워져요. 랭크, 지금 김유진이 구입한 총액이 몇 등인지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얘가 몇 등이야 기준셀을 먼저 잡아줘요. 자, 기준셀. 내가 여기다 구해서 이 옆에 있는 값을 잡았기 때문에 이 값을 잡을 때는 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쉼표. 알겠죠? 자, 그럼 66만 7천이 몇 등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몇 등이야? 66만 7천을 포함한 다른 값들을 넣어줘야지 몇 등이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범위를 밑으로 잡고 또는 다른 쪽에 있는 범위를 잡았다. 근데 나는 수식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사가 돼서 이 범위가 바뀔 예정이다 할 때는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F4. 알겠죠? 자, 그리고 구입 총액이 가장 많은 것이 1등이래. 자, 우리 랭크 함수는 생략 가로 닫으면 가장 많은 게 1등이에요. 쉼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내림차순. 1, 오름차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림차순이죠? 그러면 0, 이렇게. 가장 큰 값이 1등인 건 내림차순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6이야? 그러면은 브론즈. 7이야? 일반. 이런 값들이 들어가야 돼. 자, 들어가는 값을 누가 할 거야? HLOOKUP 함수로 6을 찾고 7을 찾고 5를 찾고 2를 찾고 할 거예요. 띠리링. 자, HR. 내가 찾을 값은 방금 구했던 순위였어. 그죠? 자, 순위를 어디서 찾을 거야? 방금 6을 어디서 찾을 거야? 6은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나는 추출을 여기서 할 거야. 6은 여기서 찾고 추출은 여기서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수식을 복사가 되면 따로 떨어져 있는 표 범위가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 범위는 바뀌어선 안 된다 할 때는 F4 눌러서 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쉼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HLOOKUP 함수는 내가 찾을 값을 이 표 범위에서 찾은 다음에 해당되는 내가 지칭하는 행의 값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row index number, 행 번호를 넣을 거야. 자, 행 번호. 첫 번째, 이 번호가 1번. 그 다음에 여기 번호가 2번이야. 근데 나는 1번 행에서 이 값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2번 행 값이 나와야 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두 번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쉼표. true, false가 있어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6이 이 범위 안에는 있지만 탁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5를 하더라도 5가 있어. 딱 떨어지지만 5, 6이잖아. 5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true예요. true. true는 1 또는 생략. 알겠죠? 이거 생략하셔도 되고 true 써주셔도 되고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지금 2급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함수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요 문제. 한 문제만 구할 거예요. 여기 한 칸에 구할 거예요. 고정할 필요가 없고요. 학점의 표준 편차. 이거 표준 편차를 구해? 일단 표준 편차부터 구해볼게요.
표준 편차를 ST, Standard Variation 이 함수를 가지고 구해줘 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어떤 함수냐? Number. 여기 number 1, number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함수는 sum이나 average나 count나 이런 것처럼 그냥 쫙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해줍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0.54, 3829 소수점 자릿수가 많은데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해줘. 근데 라운드로 써줘 그랬어요. 이 숫자를 라운드 안에 넣을 거예요. 라운드. 자, 라운드는 어떤 함수? 소수점 자릿수에 맞춰서 반올림하는 함수. 알겠죠? 쉼표. 자, 나는 방금 구했던 이 숫자를 반올림할 거야.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할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야. 이런 의미야. 소수점 자릿수는 나타나는 자릿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세요 했기 때문에 그냥 2를 쓰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할 때도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2를 쓰시는 거야. 보여지는 자릿수를 쓰는 거야. 라운드. 알겠죠? 네, 2번. 자, 여기 역시 한 칸 라지 스몰 나왔네요. 자, 순이익에서 두 번째로 큰 값과 세 번째로 작은 값의 차이를 구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로 큰 값 빼기 세 번째로 작은 값 해주면 되네. 두 번째로 큰 값은 라지. L만 써도 돼요. 자, 라지 함수는 뭐냐? 지금 딱 보니까 array K. 자, 우리 라지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 쉬워요. array는 범위고 K는 뭐죠? 이게 큰 숫자를 구하는 건데 범위에서 지금 준 게 뭐야? 두 번째. 그럼 K 번째야. 그럼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줬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값을 뺄 거야. 여기다 바로 빼요. small. 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알겠죠? 라지 값을 구하고 스몰 값을 구해서 빼기를 하게 되면 두 값의 차이가 구해집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지, 스몰. 네, 제가 마법사를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마법사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마법사가 더 편하고 정확하면 마법사를 이용을 하지만 이런 함수 같은 경우 직접 입력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밑에 인수를 보면서 밑에 도움이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3번 가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옆에 값을 가지고 구할 거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나타나야 돼. if문이야. 그러면 만약에 if를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 합격, 불합격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뒤에 값은 합격, 불합격이에요. 지금 합격, 불합격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조건이 뭐냐? 1과목, 2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if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야. and 여러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함수. 먼저 1과목이 40 이상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2과목도 역시 40 이상이면서 조건이 3개예요. 평균 average가 누가? 1과목, 2과목의 평균값 60 이상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럼 if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하니까 and 함수 안에 써준 거예요. 자, if 찍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다 됐어. 그럼 여기 조건에 맞았어? 그러면 여기는 합격이야. 지금 탭 버튼 누르고 내려왔고요. 불합격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답이 합격이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냐? 첫 번째 15행에 해당되는 이 값에 대한 조건을 판별을 했더니 추론값이 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 합격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and 나왔을 때는 각각의 조건을 다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verage를 나왔는데 옆에 값의 average이기 때문에 그냥 고정 없이 그냥 바로 옆에 값으로 계산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한 칸씩 내려가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네, 4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기준일, 휴가 출발일.
자, 이거 바로 옆에 값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찍고 기준일은 떨어져 있죠. 그럼 이 값을 잡을 때는 F4를 눌러줘야 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은 일수를 구할 거야. 데이트, 데이즈, 윅데이 함수 중에 고르라 그랬네? 자, 이거는 우리가 3개의 함수를 알고 있으면 빠르게 계산이 되거든요. 데이트 함수 가볼까요? 데이트는 연, 월, 일. 무슨 얘기야? 2022년 9월 15일. 이렇게 쓰게 되면 날짜로 나타내는 거. 알겠죠? 이게 데이트 함수예요. 그리고 데이즈 나중에 쓸게요. 윅데이 함수는 윅데이. 날짜를 넣고 그냥 제가 콤마 1 안 하고 바로 엔터를 칠게요. 2번이야? 그러면 이거 일요일이 1번이에요. 그럼 월요일인 거야. 알겠죠? 윅데이 함수는 이 날짜를 요일로 환산을 했을 때 요일을 일요일이 1번, 월요일이 2번, 화요일이 3번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주는 게 윅데이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두 날짜를 빼줘야 돼. 그걸 누가 하느냐? 데이즈 함수가 합니다. 자, 데이즈 우리 모르겠어. fx 들어갈까요? 자, 날짜 함수는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 end date, start date. end date가 나중 날짜, start date가 먼저 날짜, 나중 날짜가 휴가 출발일. 기준일은 1월 4일이야. 자, 근데 이 셀 그냥 찍으면 안 되고 F4 눌러서 고정을 해주셔야 돼. 떨어져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바로 계산이 됩니다. 14일 남았어. 자, 근데 뒤에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end 1 써주면 되죠. 알겠죠? 데이즈 함수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데이즈에서 여기 end date, start date, 끝날짜, 시작 날짜, 나중 날짜, 먼저 날짜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번. 자, 요일이 들어가야 돼. 요일. 이거에 요일을 넣을 거야. 아까 요일 구할 때 뭐였죠? 윅데이로 구했잖아. 윅데이. 날짜를 그냥 콕 찍으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방식이야. 그랬어. 콤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요일이 시작하는 거야. 1번이네? 그럼 1번. 자, 또는 생략해도 일요일이 시작하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2번을 했어. 그러면 월요일이 1번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일요일부터 시작이 하기 때문에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1월, 화, 일 이런 식으로 요일을 나타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할 거야? 추주 함수에다가 자, 이 숫자를 추주 안에 넣습니다. 추주. 자, 추주 찍고 fx 들어가요. 추주는 마법사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자, 아까 이게 뭐였죠? 이게 1번일 때 뭐였죠? 일요일이었어. 근데 표시가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다 콕 찍고 일요일, 1번이 일요일이 돼야 돼. 탭 버튼. 그 다음에 2번이 나왔어. 그럼 월요일이 돼야 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7번까지 갑니다. 요일은 7일이니까 1월, 하수, 목, 금, 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이렇게. 3번에 대해서 화요일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더블 클릭. 자, 추주문이 나오고 추주 윅데이는 이렇게 푸는 게 공식이에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계산 방식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여기를 콤마 2번으로 하고 이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죠? 일단 제가 요 두 회만 이번 시간에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풀어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들을 지금 나오는 유형만 완벽하게 익히셔도 계산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보고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컴활 2급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계속 강의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컴활 2급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2급 따시고 1급 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